오늘 아침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올해 의대 신입생들마저 등교 딜레마에 빠졌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입니다. 의대 25학번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휴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기가 강한 의대 내 선후배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동맹 휴학에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휴학을 신청한 뒤 단톡방에 인증한 다음 휴학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휴학한다면 나중에 복학했을 때 먼저 휴학한 선배들과 같은 1학년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전체 재적생의 95%에 달했는데요. 1학년부터 집단 휴학이 계속된다면 6, 7년 후에는 심각한 의사 공급 절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지난해의 8.8% 수준인 26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조식, 중식, 석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이른바 밥 주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사 서비스는 2018년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아파트에까지 보급되고 있는데요. 국내 거대 식음료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 이용층은 조리에 품이 많이 드는 4인 가족이나 은퇴한 부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아파트 계약 단계에서부터 식사 서비스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식사는 공용관리비에서 가구당 10,000원 정도 운영비를 걷어가고 한 끼당 식사 비용을 저렴하게 청구하는 관리비제로 운영되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도 발생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폭력 사태로 공권력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농성장이나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농성장에서 밥을 나눠주는 밥연대는 경찰에게 밥통을 검열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도 할 수 없게 돼 시위자가 장소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이 활동가들에게 손팻말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위축되는 모습이죠. 신고가 필요한 집회와 그렇지 않은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서부지법 난동 이후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전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은 강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주로 타는 배달기사들은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운전 위험이 커졌습니다. 불경기에 배달이 줄어서 밖에서 추위를 견디는 일도 고역인데요.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이동 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 15곳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쉼터가 없는 자치구가 많아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무등일보인데요.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로컬라이저와 세대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폐쇄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여행업계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임시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여행사 등의 매출 타격에 더해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운영에도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영에 대해 국토부 건의를 검토 중이지만 협조가 필요한 전남도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